번개가 하늘을 가르며 내리꽂히는 순간 은솔은 창문 너머로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소리를 들었다. 은사야. 문 잠그고 와. 이 바람 때문에 창문이 날아갈 것 같아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와 다급함으로 떨렸다. 서울의 겨울은 매섭지만 올해는 유독 잔인했다. 태풍이 아니었다. 눈보라와 비가 섞인 괴물 같은 폭풍이 한강을 넘어 도시를 집어삼키려 들었다. 은솔은 25살, 평범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이 작은 원룸에서 은사와 함께 지내는 지 6개월째였다. 룸메이트라는 관계는 우연히 시작됐지만 이제는 그녀의 일상에 스며든 필수적인 존재가 됐다. 은사는 부엌에서 컵라면을 끓이던 중이었다. 그녀의 긴 웨이브 머리가 등 뒤로 흘러내리며 창백한 얼굴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오빠. 아니, 은솔아, 괜찮아. 그냥 비야. 한국 비는 원래 이렇게 세게 오잖아. 은사는 24살, 대학에서 문학을 전공한 프리랜서 작가 지망생. 그녀의 목소리는 항상 부드럽지만 오늘은 그 안에 숨겨진 불안이 스며나왔다. 은솔은 은사의 별명 오빠를 부르는 습관을 알았지만 그게 왜인지 물어본 적은 없었다. 그냥 은사가 남자처럼 강하게 보이려 애쓰는 게 귀엽다고 생각했을 뿐. 폭풍은 갑자기 세지를 더했다. 전기가 끊기며 방 안이 컴컴해졌다. 은솔은 비명을 지르며 은사의 팔을 움켜쥐었다. 얘야, 이게 장난이야? 뉴스 봤어. 한강 다리 무너질지도 모른대. 은사는 은솔의 손을 마지못해 잡아주며 창가로 다가갔다. 창밖으로 보이는 홍대 거리는 이미 물바다가 됐고 네온 사인이 깜빡이며 비를 뚫고 빛났다. 은솔아, 진정해. 우리 여기 갇힌 거지? 나가면 더 위험해. 그 말에 은솔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같았다. 룸메이트와 단둘이 이 폭풍 속에서. 은솔은 소파에 주저앉아 무릎을 끌어안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래된 상처가 꿈틀거렸다. 고등학교 때 첫사랑이었던 여자아이와의 이별. 그 아이는 은솔의 감정을 알았지만 너 이상해 라는 말로 끝냈다.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이라는 건 조심스럽게 숨겨야 할 비밀이었다. 가족의 기대, 친구들의 시선, 심지어 K-드라마조차 그런 사랑을 제대로 그려주지 않았다. 은솔은 은사와 함께 살면서도 그 감정을 억눌렀다. 은사는 그냥 편안한 친구였다. 그런데 왜 지금 이 순간에 은사의 손이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지는 걸까? 은사는 랜턴을 켜고 컵라면 2개를 들고 왔다. 먹자. 배고프면 더 무서워지니까 그들은 바닥에 앉아 라면을 먹었다. 뜨거운 국물이 입안에서 퍼지며 순간 폭풍의 포효가 잊혔다. 은사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다. 내가 어렸을 때 제주도에 갔던 폭풍을 생각나. 할머니 집 지붕이 날아가서 아빠가 울면서 고치셨어. 그때부터 비 오는 날이 무서워졌어. 은솔은 고개를 들었다. 은사의 눈에 스며든 슬픔이 보였다. 은사야, 너 가족 이야기 잘 안 하네. 왜? 은사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냥. 복잡해. 엄마는 내가 여자답지 않다고 하시고, 오빠는 결혼하라고 압박하시고. 나처럼 자유롭게 쓰는 사람한테는 감옥 같아.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렀다. 폭풍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배경음악처럼 됐다. 은솔은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나도 그래? 디자인 회사에서 일하는데 상사가 여자라서 감성적이지라고 하면서 프로젝트 빼앗아. 한국에서 여자로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 은사는 은솔의 손을 살짝 건드렸다. 힘들지. 하지만 너처럼 예쁜 사람이니까 더 그래? 세상이 질투하는 거야. 그 말에 은솔의 뺨이 붉어졌다. 은사는 장난스럽게 웃었지만 눈빛은 진지했다. 밤이 깊어지며 그들은 담요를 덮고 이야기를 이어갔다. 은사는 어린 시절 제주도의 추억을 더 풀어냈다. 할머니의 한복을 입고 비를 피해 달리던 날들,
그리고 그 할머니가 사랑은 바람처럼 자유로워야 해라고 했던 말, 은솔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렸다. 그녀의 사랑은 언제나 갇혀 있었다. 폭풍은 여전히 몰아쳤지만 방 안은 따뜻해졌다. 은사는 갑자기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은솔아, 봐, 별이 보여. 비가 조금 잦아든 틈으로 구름 사이로 별 하나가 반짝였다. 그들은 나란히 서서 그것을 바라봤다. 은솔의 어깨가 은사의 어깨에 스쳤다. 순간 공기가 변했다. 은솔은 심장이 빨리 뛰는 걸 느꼈다. 은사야. 나 너한테 말하고 싶은 게 있어. 하지만 말은 목에 걸렸다. 은사는 고개를 돌려 은솔을 봤다. 뭐? 말에 폭풍이 다시 세차게 불어왔다. 창문이 덜컹거렸다. 그 순간 은사의 핸드폰이 울렸다. 신호가 약했지만 엄마의 전화였다. 은사야, 집에 와. 폭풍 때문에 위험해. 그리고 내 오빠가 결혼할 거라며? 너도 서둘러. 은사는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다. 또 그 소리야. 나 결혼 안 할 거라고 했는데. 은솔은 은사를 안아주고 싶었다. 하지만 대신 우리 그냥 여기 있어?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라고 말했다. 그 밤 그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잠들었다. 은솔의 꿈속에서 폭풍은 은사의 미소로 변했다. 하지만 아침이 오기 전에 또 다른 폭풍이 다가올 줄은 몰랐다. 사회의 폭풍, 마음의 폭풍. 아침이 왔지만 폭풍은 여전히 도시를 괴롭혔다. 은솔은 눈을 뜨며 은사의 등을 봤다. 그녀는 소파에서 웅크리고 잠들어 있었다. 은솔은 조심스럽게 담요를 덮어주며 가슴이 저렸다. 어젯밤의 대화가 꿈처럼 느껴졌다. 한국의 겨울 아침은 차갑지만 이 방 안은 은사의 숨소리로 따뜻했다. 은솔은 부엌으로 가 커피를 끓였다.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다. 서울 전역의 폭풍 경보. 지하철 운행 중단, 도로 폐쇄. 주민들은 집에 머무르세요. 은사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다. 은솔아, 몇 시야? 회사 안 가. 은솔은 웃으며 말했다. 미쳤어. 밖은 지옥이야. 오늘은 휴가라고 쳐. 그들은 아침을 먹으며 창밖을 봤다. 홍대의 거리는 텅 비었고 카페 간판이 바람에 흔들렸다. 은사는 창가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다. 작업 좀 할게. 폭풍 소재로 단편 써볼까 해. 은솔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다. 무슨 이야기? 우리처럼 룸메이트가 폭풍에 갇히는 거. 은사는 장난스럽게 눈을 흘겼다. 그럼 로맨스. 한국 드라마처럼. 그 말에 은솔의 마음이 흔들렸다. 로맨스. 그녀의 로맨스는 항상 비밀스러웠다. 대학 시절, 동아리에서 만난 선배와의 짧은 연애. 그 선배는 우리 그냥 친구로 지내자라고 하며 떠났다. 사회의 압박 때문이었다. 은솔은 그런 상처를 은사에게 털어놓지 않았다. 대신 너 쓰는 거 읽어봐도 돼? 라고 물었다. 은사는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화면에 떠오른 글은 폭풍 속에서 피어나는 우정에 관한 것이었다. 하지만 줄 사이에 미묘한 감정이 스며 있었다. 이 여주인공, 나 닮았어. 은솔이 말했다. 은사는 붉어진 얼굴로 그냥 상상력일 뿐이야 이라고 대답했다. 오후가 되자 폭풍은 잠시 잦아들었다. 하지만 전기는 여전히 끊겼고 그들은 촛불을 켰다. 은사는 옛 추억 사진을 꺼냈다. 이거 봐. 제주도 할머니 집의 사진 속 어린 은사는 짧은 머리에 바지 차림으로 바다를 향해 웃고 있었다. 난 어렸을 때부터 남자애들처럼 놀았어. 엄마가 싫어하셨어. 여자답게 입어라라고. 은솔은 공감하며 말했다. 나도 그래? 디자인 공부할 때 스케치북에 그린 그림이 너무 여자답지 않다고 교수님이 깎아내리셨어. 그들은 손을 맞잡고 웃었다. 한국 여성으로서의 공통된 아픔이었다. 갑자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누구야? 은솔이 소리쳤다.
문밖에서 이웃 아저씨 목소리가 들렸다. 전기 복구될 때까지 같이 있자고. 닫기 위험해. 하지만 은사는 문을 열지 않았다. 우리 둘이서 괜찮아. 외부 사람들이면 더 복잡해질 거야. 그 결정에 은솔은 안도했다. 이 공간이 이제 그들의 성역처럼 느껴졌다. 그들은 보드게임을 꺼내 시간을 보냈다. 한국식 바둑 대신 은사가 좋아하는 한지로 만든 장기. 너 지면 벌칙으로 노래 불러. 은사가 말했다. 은솔은 졌고 BTS 노래를 불렀다. 은사는 박수 치며 웃었다. 은솔아, 너 목소리 진짜 좋아. K-팝 아이돌 될 수 있겠다. 저녁이 되자 폭풍이 다시 기승을 부렸다. 창문에 비가 세차게 부딪히는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은사는 불안한 듯 창가에 서 있었다. 은솔아, 나 솔직히 말할게. 나 레즈비언이야. 그 말은 번개처럼 은솔을 강타했다. 은사는 눈을 내리깔며 계속했다. 대학 때 여자 선배랑 사귀었어. 하지만 가족이 알면 파괴적일 거야. 한국에서 이런 사랑은 금기잖아. 은솔의 입이 말라왔다. 그녀도 같은 비밀을 안고 있었다. 나도 그래? 은사야. 이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봤다. 눈물이 고였다. 그 순간 은사의 핸드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엔 오빠였다. 은사, 엄마가 아프대. 집에 와. 그리고 내 룸메이트. 그 여자랑 같이 사는 거 그만둬. 이상해. 이은사는 핸드폰을 던지듯 내려놓았다. 왜 나한테만 이런 소리를 해? 내가 뭘 잘못했어? 은솔은 은사를 안아주었다. 너 잘못 없어. 가족이, 사회가 잘못한 거야. 그 포옹은 길었다. 폭풍 소리가 멀어지는 듯 했다. 하지만 이 감정의 폭풍은 이제 시작이었다. 은사는 은솔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속삭였다. 폭풍이 지나면 우리 어떻게 될까? 은솔은 대답 대신 손을 꼭 쥐었다. 밤이 깊어지며 그들의 대화는 더 깊어졌다. 은사는 자신의 첫사랑 이야기를 했다. 제주도에서 만난 소녀, 비바람 속에서 손을 잡았던 그날. 그 애는 이제 결혼했대. 나처럼 숨기고 살아. 은솔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고등학교 동급생과의 키스, 그리고 그 후의 고립. 난 항상 혼자라고 느꼈어. 그런데 너 만나고 나서. 폭풍 사흘째. 세상은 여전히 물에 잠겼고 그들의 원룸은 작은 섬이 됐다. 은솔은 창밖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회사에서 연락이 왔다. 쉬는 날인데 프로젝트 마감 때문에 자료 보내. 하지만 인터넷은 끊겼다. 은사는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다. 김영하의 소설 폭풍과 인간의 내면을 다룬 이야기. 이 책밖 주인공이 폭풍 속에서 자신을 발견해 은사는 책을 건넸다. 은솔은 읽으며 은사의 프로필을 훔쳐봤다. 그녀의 코가 오뚝하고 입술이 부드러워 보였다. 이 감정은 뭐지? 우정인가? 아니면... 그들은 요리를 했다. 냉장고에 남은 김치와 쌀로 비빔밥을 만들었다. 한국 가정의 맛, 매콤한 고추장과 참기름의 향이 방을 채웠다. 집에서 엄마가 이렇게 해주셨어. 은사가 말했다. 은솔은 웃었다. 나도. 하지만 이제는 너랑 먹는 게 더 좋아. 이 식사 중 은사는 갑자기 물었다. 은솔아, 너의 이상형은? 은솔은 당황했다. 음모 강하고 따뜻한 사람. 은사는 장난스럽게 나 닮았네 라고 했지만 눈빛은 진심이었다. 오후 그들은 옛날 K-드라마를 핸드폰으로 봤다. 배터리가 얼마 안 남았지만 응답하라 시리즈. 90년대 서울의 추억, 이웃 간의 따뜻함. 이 시절엔 폭풍도 로맨틱했어. 은사가 말했다. 은솔은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도 그래? 우리처럼. 대화는 자연스럽게 그들의 미래로 흘렀다. 은사는 작가 돼서 제주도에 작은 집 지을 거야. 거기서 자유롭게 쓰고 라고 꿈을 말했다. 은솔은 나도 따라갈게.
디자인 스튜디오 차려서 그 꿈은 공유되며 더 빛났다. 하지만 저녁 충돌이 왔다. 은사의 오빠가 문을 두드렸다. 은사. 문 열어. 엄마가 걱정돼서 왔어. 은사는 창문을 통해 소리쳤다. 오빠, 위험해. 돌아가. 오빠는 고집스럽게 내가 그 여자랑 같이 사는 게 문제야. 엄마가 울고 계셔. 레즈비언 소문 들었어. 그 말에 은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은솔은 충격으로 얼어붙었다. 어떻게 알았을까? 은사는 문에 기대 울었다. 오빠, 그만해. 나 그냥 나일 뿐이야. 오빠가 떠난 후 은사는 은솔에게 털어놓았다. 대학 때 선배랑 헤어질 때 오빠가 봤어. 그 후로 괴롭혔어. 숨기려 했는데 은솔은 화가 났다. 왜 가족이 그래? 사랑이 뭐가 잘못이야? 한국의 가족 문화, 효도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억압. 은사는 여기선 여자끼리 사랑은 드라마 속 환상일 뿐이야. 현실은 니라고 말했다. 은솔은 은사를 끌어안았다. 현실도 바꿀 수 있어? 우리 함께라면? 그 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었다. 은사는 은솔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너 만나서 다행이야. 폭풍이 아니었으면 이 말 못했을 거야 라고 속삭였다. 은솔의 가슴에 사랑이 싹 텄다. 하지만 이 사랑은 아직 불확실했다. 폭풍이 지나면 세상이 그들을 어떻게 볼까? 다음 날 아침, 비가 그쳤다. 하지만 마음의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다. 은사는 일기를 썼다. 폭풍 속 룸메이트. 그녀의 눈빛이 내 폭풍을 멈추게 해 은솔은 몰래 그걸 봤다. 가슴이 터질 듯 했다. 폭풍이 약해지며 도시가 서서히 깨어났다. 하지만 그들의 방은 여전히 고립된 세계였다. 은솔은 창밖으로 한강을 봤다. 물이 넘쳐 강변공원이 물바다가 됐다. 은사야, 산책 갈까? 공기 쐬자. 은사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무서워. 오빠 때문에 가족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은솔은 그럼 여기서 우리만의 시간을 만들자라고 제안했다. 그들은 차를 마시며 시를 읊었다. 은사가 좋아하는 윤동주 시, 별해는 밤. 하늘의 별을 다 헤아려 보아야겠어요. 은사는 읊으며 은솔을 봤다. 대화는 깊어졌다. 은솔은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했다. 아빠는 회사원, 엄마는 주부. 나 디자인 한다고 반대하셨어. 안정적인 직업 가져라라고. 게다가 내 이 성향 알면 은사는 손을 잡았다. 우리 다 그래? 한국에서 LGBT는 보이지 않는 시민이야. 하지만 서서히 변하고 있어? 프라이드 퍼레이드 봤어? 올해 홍대에서 은솔은 그 퍼레이드를 떠올렸다. 무지개 깃발 아래 용기 있는 사람들. 나도 가고 싶었어. 그런데 두려워서. 그들은 무지개 깃발을 종이로 접었다. 작은 상징, 하지만 그 방 안에서 거대했다. 은사는 웃으며 지게 우리 폭풍 속 깃발이야 라고 말했다. 오후, 그들은 춤을 췄다. K-팝, 벨라시KPNK의 노래를 틀고. 은솔의 어색한 댄스에 은사는 웃음바다가 됐다. 너 귀여워. 그 춤 속에서 그들의 몸이 가까워졌다. 손이 스치고 시선이 얽혔다. 은솔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하지만 저녁, 반전이 왔다. 은사의 친구가 전화했다. 은사야, 내 오빠가 소문냈대. 룸메이트가 레즈비언이라면서 은사는 충격으로 핸드폰을 떨어뜨렸다. 왜 배신해? 오빠의 반응은 가족의 압박 때문이었다. 엄마가 병원에 누워 계셔. 내가 원인이야. 은사는 울며 말했다. 은솔은 같이 가자. 직면하자라고 했지만 은사는 아니. 너까지 끌어들일 수 없어 라고 거부했다. 그 밤 은사는 혼자 울었다. 은솔은 문밖에서 지켰다. 은사야, 나 여기 있어. 배신의 아픔이 그들의 사랑을 시험했다.
한국 사회의 보수성, 가족 중심의 가치가 그들을 짓눌렀다. 은솔은 생각했다. 이 사랑을 포기할 수 없어. 폭풍 5째 날 세상이 회복되기 시작했다. 전기가 들어오고 거리에 사람들이 돌아왔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워. 은사는 아침에 일어나 짐을 쌌다. 은솔아, 나 집에 갈게. 엄마 봐야 해. 은솔은 당황했다. 혼자. 같이 가자. 은사는 고개를 저었다. 오빠가 기다리고 있어? 너 오면 더 나빠질 거야. 그 말에 은솔의 눈물이 흘렀다. 우리 끝이야. 은사는 은솔을 안아주었다. 아니, 그냥 시간 필요해. 그녀는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은솔의 가슴을 찔렀다. 혼자 남은 방은 텅 빈 듯했다. 은솔은 소파에 앉아 울었다. 폭풍은 지나갔지만 이별의 폭풍이 왔다. 그녀는 일기를 썼다. 은사야, 내가 없으면 이 방은 그냥 빈 껍데기야. 은사는 버스에 올라 제주도로 향했다. 비행기가 뜨기 전 공항에서 오빠를 만났다. 은사, 미안해. 하지만 가족이야. 오빠의 말은 후회로 물들어 있었다. 집에 도착한 은사는 엄마의 병상을 봤다. 엄마, 나예요. 엄마는 약한 목소리로 그 소문, 사실이야. 은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그게 나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엄마는 울었다. 한국에서 어떻게 살아? 할머니 시대엔 상상도 못했어. 대화는 길었다. 엄마의 고백, 과거의 아픔. 나도 젊었을 때 사랑했어. 하지만 포기했어. 한편 은솔은 홍대로 나갔다. 폭풍 후의 거리는 활기찼다. 카페에서 친구를 만났다. 은솔아, 무슨 일? 얼굴이 창백해. 은솔은 털어놓았다. 룸메이트랑 사랑에 빠졌어. 그런데 가족 때문에 친구는 안아주었다. 용기 내. 서울엔 커뮤니티가 있어? LGBT 모임 가봐. 은솔은 그 모임을 검색했다. 작은 카페에서 열리는 이야기 나눔. 은사는 제주도 해변을 걸었다. 할머니의 무덤 앞에서 울었다. 할머니, 사랑은 자유로워야 한다고 하셨어. 그런데 왜 이렇게 아파요? 바람이 그녀의 머리를 흩뜨렸다. 밤에 은사는 은솔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미안해. 엄마랑 이야기했어. 나의 돌아갈게. 은솔은 메시지를 보고 공항으로 달려갔다. 비행기가 늦어 기다림은 고통이었다. 은사가 도착했을 때 그들은 서로를 안았다. 은사야의 눈물이 흘렀다. 집으로 돌아온 그들은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은사는 엄마의 말을 전했다. 엄마가 용서해 주셨어. 내 행복이 제일이야라고. 하지만 오빠의 배신은 여전했다. 오빠는 아직 화났어. 하지만 시간 줄게. 그들의 사랑은 깊어졌다. 폭풍 후의 청명한 날, 그들은 한강을 걸었다. 벚꽃이 피기 전에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렸다. 여기서 키스해도 돼? 은사가 물었다. 은솔은 고개를 끄덕였다. 부드러운 키스, 세상의 시선 속에서. 한국의 봄바람이 그들을 감쌌다. 하지만 고조는 왔다. 은사의 오빠가 다시 나타났다. 은사, 회사에서 소문났어. 내 때문에 그는 은솔을 노려봤다. 너 때문에 동생이 망가졌어. 은사는 소리쳤다. 오빠, 그만해. 사랑이 망가뜨리는 게 아니야. 싸움은 격렬했다. 오빠는 가족을 버리는 거냐? 라고 했고, 은사는 가족은 지지해야 해. 라고 대답했다. 오빠는 떠났지만 상처는 남았다. 은솔과 은사는 서로를 의지했다. 우리 강해질게. 그들은 LGBT 커뮤니티에 참여했다. 홍대 카페에서 만난 사람들, 비슷한 이야기를 나눴다. 여기선 안전해. 누군가 말했다. 그 모임은 그들의 힘을 키웠다. 시간이 흘렀다. 폭풍 한 달 후,
서울은 평화로웠다. 은솔은 새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은사와 함께 디자인한 책 표지, 레즈비언 사랑을 상징하는 부드러운 색감. 은사는 단편 소설을 썼다. 폭풍 속 룸메이트라는 제목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출판사에서 관심을 보였다. 가족과의 화해도 왔다. 엄마가 서울로 왔다. 은사야, 은솔씨, 미안해. 이 식사 중 김치찌개가 따뜻했다. 오빠도 결국 사과했다. 나 잘못했어. 내 행복 빌게 배신의 상처가 치유됐다. 그들은 제주도로 여행 갔다. 할머니 집에서 바다를 보며 약속했다. 영원히 함께 결혼은 아니지만 그들의 사랑은 한국 사회의 변화를 상징했다. 프라이드 퍼레이드에서 손을 잡고 걸었다. 무지개 깃발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했다. 결말은 인간적이었다. 사랑은 폭풍처럼 오지만 지나면 더 강해진다. 은솔과 은사는 창가에 앉아 별을 봤다. 우리 이야기 계속될 거야. 폭풍의 기억은 그들의 로맨스를 영원히 새겼다.